자, 다자하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벌써, 좀 날씨, 하루하루가 아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달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요즘 밭에 가보니까, 무와 배추들이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런 가을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율곡의 작용문, 율곡하면 율곡 이이 선생님, 우리가 그 존경하는 율곡 이이 선생님의 작용문에 대해서 오늘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곡 이이 선생님은요 153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584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선조대왕 때 돌아가셨는데, 뭐 우리나라 나이로는 49세를 사신 분인데요. 예, 49세를 사셔가지고 50세도 못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이제 병조판서,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었죠. 자, 율곡 선생님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신사임당, 어머님이 이제 신사임당이시죠. 그리고 또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이원수 씨였죠. 아버지는 이원수 씨였고, 이제 어머님 이제 신사임당 슬하에서 이제 셋째 아들로 태어났죠. 자, 율곡 이 선생님은 우리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특히 이제 학문의 성리학의 한마디로 이황 선생님하고 함께 성리학의 아주 성리학의 대가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20살 때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는 말이라고 해서 작용문, 스스로 자자에다, 이 경자는요 경계할 경자입니다. 경계하는 문, 작용문, 작용문, 경계할 경자, 작용문을 11개조로 11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20살 때 써놓은 곳이 바로 이제 작용문입니다. 이 작용문을 통해서 이율곡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위대한 분은, 위인들은 역시 그 생각하는 사상 또는 그 가치관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11개, 11개조, 보통 11개조라고도 하고 11개라고도 하고 13개 또는 15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을 읽어보면요, 그걸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11개가 될 수가 있고 13개가 될 수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제 1조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유튜브 상에서는요 이걸 길게 하면 이것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1개 중에 한 개만, 제 1조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자는요 밤율자입니다. 밤. 율이 밤, 먹는 밤이죠. 체스트넛, 밤율자고, 이거 호입니다. 요건 이제 계곡곡자죠. 곡. 네. 그래서 율곡 선생님. 자, 율곡 선생님이 학문을 하던 곳이 이 밤나무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밤나무가 있는 계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율곡이라고 했고, 이제 이름은 이입니다. 이자는 이제 귀걸이 이자입니다. 이름은 이 선생님이고, 이제 호는 율곡. 옛날에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옛날 이런 학자들이나 또는 문인들, 즉 글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호를 많이 썼습니다. 이름은 거의 안 쓰고 호를 썼습니다. 율곡 선생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관례식을 하면 만 한 20살이 돼가지고 관례식을 하면요. 이제 상투를 틀고 그에게 자라는 또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는 수컨이라고 해서 맑은 숙자에다 받칠 헌자, 네. 수컨이라고 뭐 이거 이 한자는 알 필요는 없는데 읽을 수는 있죠. 수컨, 받칠 헌자, 맑은 숙자에다 수컨이라고 이렇게 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와 호와 이름이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자, 율곡 선생님은 사실 16살에 신사임당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이분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가 하는 것은 그 어머님이 5살 때 아팠을 때 매일같이 그 조상의 그 사당에 가가지고 그 5살짜리가 매일같이 1시간 이상씩 사당에 가서 어머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어린 5살짜리 이 율곡 선생님이 어린아이가 없어져 가지고 집안에서 얘가 어디 갔나 하고 막 뒤졌더니 알고 보니까 사당에서 우리 어머니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빌었다는 그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효심이 아주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11살 때는 아버지가 그 아주 중한 병에 걸렸을 때 팔에 이렇게 칼집을 내 가지고 그 피를 아버지한테 먹이면서 아버지 병을 낫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율곡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심성이 굉장히 그 효심이 아주 지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율곡 선생님도 사실은 16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을 심여살이를 했습니다. 심여라는 것은 이 시자, 모실 시자에다 그 무덤묘자, 심묘라는 거다. 무덤 곁에서, 묘가 아니고 묘. 예. 자, 심묘살이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부모님 그 묘에서 묘를 지키는 것을 심묘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매일같이 밥을 해놓고 그 부모님을 모시는 게 바로 옛날에 3년 동안 심묘살이를 했습니다. 1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어머니 그 묘에서 심묘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상의 그 삶의 회의감, 그리고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 승려, 즉 중이 되기 위해서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불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돌을 닦았다 합니다. 돌을 닦았는데 그 1년 동안 불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차라리 성인들의 학문인 성리학을 해야겠다 해서 다시 1년 만에 금강산에서 다시 환속했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 때 이제 세상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제 자경문인데, 자, 자경문 내용을 보면요, 참 얼마나 옛날 우리 조상들이 참 얼마나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봐봐요. 먼저 이 손자라는 그 먼저 이 숫자라는 건요 모름지기 숫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모름지기 수. 자, 먼저 모름지기, 이 대라는 것은 큰 대자죠. 큰 대. 그 다음에 기라는 것은 그 기자. 그 영어로 the에 해당하는 거죠. the. 자, 이 그 기자입니다. 그거. 그 뜻지자. 자, 그래서 자, 먼저 학문하는 사람 먼저 모름지기 그 뜻을,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크게 한다. 그 뜻을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뜻을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인
이건 써 있잖아요. 몸으로서, 성인으로서, 거룩한 사람, 즉 가장 학덕이 뛰어난 성인으로서 먼저 그 뜻을 크게 해서, 먼저 모름지기 그 뜻을 크게 해서 성인으로서 삼아야 된다. 하위 있잖아요. 준칙, 법준자에다 법칙, 법준자에다 법칙자. 그래서 자, 먼저 모름지기 그 뜻을 크게 해가지고 성인으로서 그 준칙, 즉 그 자기를 규율하는 그런 준칙을 삼아야 된다. 이게 삼아야 되는데 일오불급. 자, 일오불급이라는 건요. 자, 이 호자는요. 털호자입니다. 털. 자, 털호자. 이 털. 호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털. 한 털이락도 불급. 이거 미칠급자입니다. 미칠급자. 자, 한 털이락도 미치지 못하면 뭐야? 성인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가 열심히 큰 뜻을 먼저 모름지기 그 뜻을 크게 해서 성인으로서 준칙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준칙. 자기 자신을 규율하는 법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라도 한 가느다란 털만큼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하면 미칠급자. 즉 여기서 이제 즉이랍니다. 그런즉 이 나오자입니다. 이게 내일 오사라는 것은 내 일이 미료 안일 미자에다 끝날 요자. 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님은요, 먼저 학문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그 뜻을 크게 해 먼저 모름지기 그 뜻을 크게 갖는 것을, 그러니까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Boys be ambitious. 아주 큰 뜻의 야망을 갖잖아요, 이거죠. 성인으로서 준칙을 삼고 이로라도 아주 이건 가느다란 털 호자입니다. 그냥 털이 아니고 가느다란 털. 조금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면 즉 내일이 료자는 끝날 요자입니다. 끝날 요자. 마칠 요자. 그래서 내일 나오자. 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 뜻을 뭐에 가졌냐면 성인 군자가 되는데 그 뜻을 가졌습니다. 옛날 우리 선비들이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님도 성인이 되는 것, 자기가 성인이 되는 것이 먼저 자기가 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하는 목적이 바로 학덕이 뛰어난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성인 군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자경이랑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경계하는 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율곡 선생님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원수, 아버지 이원수가 권씨성을 가진 여인을 또 첩으로 들였어요. 근데 이 권씨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답니다. 특히 이제 그 사람은 주모, 즉 주모라는 것은 술, 지금은 주막이라 그러죠. 주막. 옛날에 술 파는데 주막을 운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막 출신이었고 주모였기 때문에 매일같이 술 먹고 많이 행패를 부렸다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에게 굉장히 자녀들을 좀
그 율곡 선생님뿐만 아니고 그의 그 자기가 낳은 자녀는 아닌 그런 자기 형제 자매들, 즉 율곡 선생님의 형제 자매들을 굉장히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님도 하도 그 어머님이 그 새어머님이죠. 새어머님이 하도 괴팍하고 심지어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생활했고 심지어는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을 떠나게 된 것도, 그러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그 금강산으로 간 것도 그 새어머니의 그런 아주 괴팍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율곡 선생님도 젊었을 때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합니다. 그런데 율곡 선생님은 그럴 때도 항상 어머니한테, 비록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 어머니한테 정말 효성을 지극히 다했다고 합니다. 역시 그 성인들은 정말 그 심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님이 자기에게 못 해줬는데도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효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그 율곡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나중에는 이제 감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율곡 선생님도 인생사가 결코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평탄하지 않았고, 그래서 율곡 선생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16살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19살에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된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 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인간의 삶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곡 선생님은 자기의 아내가 노씨였어요. 노씨였는데 그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첩을 두 사람이나 들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들여가지고 그 첩을 두 사람 들여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아들 둘, 딸 둘, 그래서 이남 이녀를 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위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그런 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율곡 선생님의 삶도 결코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래서 49살에 돌아가신 것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율곡 선생님의 자경문, 자 오늘은 제 1조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의 애청자들이 한문으로 나타나기에는 이건 1조는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한문을 다 가르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아주 쉽게 아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쉬운 내용은 그냥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하는데 좀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선생님이 풀어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율곡 선생님의 자경문에 대해서 제 1조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Bye bye. See you next time.